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13일 화요일인데요. 오늘 주식 시황을 특징적인 그 시황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앞으로 장세에서 종목을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종목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본 방송은 절대 특정 종목의 매수 매도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운영자의 단순한 주관적 분석이니까 참고하시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회원님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종합주가지수가 또 33포인트 정도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어제에 이어서 어제도 이제 3135, 오늘은 거래소가 33포인트 정도 3169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차트상으로 볼 때 그동안 장이 개인들이 떠받치면서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 매도로 일관하면서 장이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덧 지수가 지금 3170, 뭐 여기에 근접을 하니까 과거 1월 우리가 1월 시작하면서 금년도에 1월 11일에 3266 그 고점을 찍었었는데 사실 이제 고점에서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많은 크게 증시가 약한 분위기가 아니었다 이런 이야기하고 그리고 어느덧 최고점을 또 향해서 가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했던 것은 그 3월 말서부터 그동안 매도로 일관하던 외국인들이 매수에 가담했다고 하는 것이 장세의 특징, 그리고 개인들이 외롭게 매수에 이 장세를 떠받쳐 오면서 에너지가 좀 소진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에서 개인들이 어느 정도 최근에 상승장에서 에너지를 다시 또 비축하고 매도를 하면서 장이 균형을 맞춰가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특히 이제 기관 측에서도 그 이제 연기금이 뭐 단순히 국내 주식 비중을 1% 정도 올린 금액으로 뭐 과히 그 큰 폭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 매도를 기존의 그 국내 주식 비중을 더 매도해서 낮춰야 된다고 하는 데서는 일단 벗어났다는 그런 측면 때문에 언제든지 그동안 매도했던 연기금도 매수에 가담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 그리고 무엇보다도 2차전지 배터리로 LG와 SK가 국외에서 그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던 것이 일순간에 해소가 되면서 이제 그 배터리 관련주 3사, 배터리 3사의 주가가 큰 폭으로 반등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타 그 배터리 관련 부품주들, 소재주들 다 같이 동반 상승하면서 장세를 상승으로 이끌었다는 그런 측면으로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이 오늘 장에서 특별히 하나 관심을 가지고 기울이셔야 될 것은 지금 거래소에서 개인들이 4천억을 매도하고 외국인이 4,400억을 매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와중에 한번 우리가 코스닥을 한번 보면 개인들이 오늘 534억을 샀습니다. 외국인은 270억을 매도를 했고요. 기관은 큰 매수 매도의 그 비중을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이 장이 오늘 이 내용이 아주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지금 거래소는 아직 그 고점에 오질 않았지만 코스닥은 어느덧 그 1000포인트를 도달을 했죠. 그 1000포인트를 도달한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닥에 대한 주가의 그 기대감이
거래소보다는 훨씬 좋다. 이거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코스닥의 그래프인데요. 그동안은 거래소 쪽에 그 지수의 그 반도체라든가 2차전지 등 대형주 쪽에 눌려갖고 코스닥이 항상 거래량도 줄고 주가가 약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지금 신고가를 향해서 차트가 아주 급등 양상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이제 개인들이 점차 이제 4월 중순으로 5월로 이제 접어들면서 제일 조심하는 게 아무래도 공매도가 재개되는 그 대형주는 지금 겉은 화려하지만 그 아무리 그 실적이 좋고 그러면은 공매도를 이길 수 있다. 공매도가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그 기관들, 특히 지금 기관이나 외국인들 우리 시장에서 그 공매도를 하지 못해서 안달이 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실적이 좋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주식으로도 그 있는 그 우리가 지금 아무리 증시가 좋다고 그래도 증시에 들어오는 예탁금이 제한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지난번 그 1200 넘어갈 때 우리가 그 맥시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을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여기에서 주가 지수가 신고가로 간다고 할 때라도 지금 시장이 그 뭐 우리가 흔히 동학개미라고 그러고 서학개미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비트코인에 대한 시장도 거래소 시장을 위협할 정도로 크고 이러기 때문에 자금이 많이 분산돼 있어 가지고 일단 거래소 쪽으로 예탁금이 유입되면서 신고가로 가기 만만치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항상 이런 공매도를 피하기 위한 이제 개인들이 기관이나 외국인 눈치를 안 보고 이제 개인들이 주도하는 이런 모습들의 장세가 코스닥에서 펼쳐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걸 눈여겨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 이제 코스닥이나 거래소 쪽을 통틀어 가지고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지수가 신고가로 올라오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종목은 그동안 그 테마에 형성돼 있던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주가가 오늘 다 비트코인 관련주들은 전부 다 하락세를 보였죠. 이게 지금 비덴트라든가 위지트, T사이언티픽, 우리기술투자, 특히 이제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 오늘 낙폭이 컸었지만 지금 14일 우리 시간으로 14일이고 우리 시간으로는 15일이고요. 미국 시간으로 14일인데 코인베이스가 상장돼서 과연 시가총액을 100조를 유지하면서 강세를 보일 것이냐 이런 것들이 하나의 관심사로 돼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그 비트코인 관련주들은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였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 비트코인이 8천만 원 정도에 근접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8천만 원짜리 사서 아무리 1억이 간다 하더라도 20% 유지하기, 20% 수익률을 내기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흔히 말해서 우리가 그 저가주, 알트코인이라고 하는 그 대체주들, 비트코인 이외에 또 무수한 저가주들이 저가 그 비트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어차피 그 비트코인의 시장은 약간 투기성이 강화된 그런 상황이고 비트코인이 고가로 올라가면서 그 거래량이 50%로 줄었다. 이런 영향 때문에 오늘 좀 하락한 것 같고요. 여타 오늘 개별 종목으로 보면은 그 코스닥의 그 종목들이
오늘 대량 거래가 수반되고 주가 상승을 시도하는 그런 종목들이 아무래도 지금 그 코로나의 그 확진자 수가 500명, 600명, 또 한때는 700명까지도 또 넘어갔었고요. 지속적으로 우리 시장에서 이제 백신 보급이 그렇게 빠르게 진척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 코로나 치료제 하나 그 백신을 연구하는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하락돼 있던 것들이 상승하는 이거는 낙폭 과대로 인해서 기관들이라든가 외국인의 그 매물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매물들이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주가가 최근에 그 엑세스 바이오라든가 이런 그 진단키트 관련주들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좋았죠. 특히 최근에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일부 자가 진단 키트를 빨리 상용화해라 뭐 이런 걸로 최근에 그 항원 진단 키트 빠른 시간에 15분 이내에 할 수 있는 그거를 허락받았던 그런 기업들, 특히 이제 휴마시스 같은 종목들의 주가 상승이 돋보였었는데요. 이런 종목들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동안 그 바이오 관련주 중에 오랜 시간 반등하지 못하고 억눌려 있던 종목들이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상승을 모색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일단은 제가 단순히 그 코스닥 종목들이 지금 보면 대부분이 일단 그 주주총회에서 실적도 다 통과가 된 그런 기업들이고요. 대부분이 보면 그 바이오 업종들, 진단키트나 치료제하고 관련된 그런 기업들의 실적이 금년에는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시간 관계상 실적까지 그 살펴봐드릴 시간이 없으니까 빠르게 거래량이 증가하고 바닥권에 차트가 형성된 그런 종목들만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일제약이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자, 우리가 신일제약하면 나파모스타트, 나파펠탄 계열의 그 코로나 치료제로 지난번에 그 종근당바이오가 그 식약처로부터 불허를 받기는 했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신일제약도 과거 신풍제약이라든가 이런 거 같이 연관돼서 주가가 많이 올랐던 종목이잖아요. 근데 이제 한때 5만 원대 돌파했다가 최근에 16,000원, 15,000원 완전 바닥을 뚫고 지금 서서히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상승을 시도하고 있다고 하는 점. 이런 종목들의 한번 특징을 한번 좀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이게 외국인들은 지금 계속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래소의 그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거였으면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도하면 주가가 오르질 못하겠죠. 그런데 개인들이 꾸준히 계속 사면서 주가를 바닥에서 끌어올리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이제 지금 주식 그 시장에서 특히 이제 코스닥의 낙폭과대주들은 이런 측면에서 이제 지수도 신고가로 또 올라갔고 지금 사실 1000포인트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98년도, 2000년도로 오면서 코스닥의 그 지수 상승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그거에 비하면 아직도 지수가 바닥권에 있다고 하는 점, 그거를 한번 보시고 이제 그 외국인과 기관의 그 물량을 이겨내고 개인끼리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는 그런 조짐이 많이 보이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그 진단 키트라든가 백신 관련해서도 우리바이오 이런 종목들도 고점에서 많이 하락이 돼 있죠. 그리고
지금 차트가 하나같이 다 거래량 증가하면서 주가 상승을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 점, 많이 바닥권에서 일단 거래가 오늘 또 5,000원을 상향 돌파했다가 주가가 4,900 정도에 머물러 있기는 한데요. 비교적 그 양호한 그런 흐름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우리바이오라는 이 종목.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우리 국내에서도 그 진단 그 코로나 백신을 위탁 생산을 하게 되면 항상 떠오르는 문제들이 콜드체인이라는 냉장 보관 기술, 그 일신바이오가 한때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는데 또 많이 바닥권에서 지금 상승 시도하고 있다고 하는 점, 이런 점도 한번 눈여겨 보실 만하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그 엔투텍도 이거 모더나 백신 관련 콜드체인 관련주였죠. 그 주가가 최근에 2,900원대.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종목만 제 차트하고 거래량이 바닥권에서 증가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대략 그 실적은 제가 하나씩 점검을 해봤는데 비교적 다 실적 무난한 그런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보고서라든가 정기 주총도 다 마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별다른 재무적인 리스크는 고려하시지 않아도 좋을 것 같고요. 거래량이라든가 바닥권에서 주가가 올라오는 이 차트의 모양을 보고 추천을 드리니까요. 특히 또 세운 메디칼도 주사기, 우리나라 특수 주사기로 한때 관심을 많이 받았던 그런 기업 아닙니까? 주가 역시 한때 9,600원대에 도달했다가 한 50% 정도 하락돼 있으면서 바닥권에서 상승을 모색하고 있다고 하는 점, 이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그 AB 프로바이오도 오늘 단순 낙폭과대로 인해서 장중에 상한가를 눈앞에 두고 조금 밀리긴 했거든요. 근데 여하튼 지금 뭐 특별히 공시상에 그 무슨 내용이 나온 거는 없고 일단 주주총회라든가 이런 재무적인 리스크에서 벗어났고 장기간 횡보를 했고 그 다음에 낙폭 과대이기 때문에 개인들의 그 매수세가 유입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정을 할 때는 이런 거를 단기 매매, 당일 매매를 좋아하시는 그런 고객께서는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셔도 좋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요. 추가로 제가 이 종목에서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외국인들이 380만 주를 매도하고 기관이나 프로그램에서 또 똑같이 390만 주 이렇게 700만 주 정도 매도를 했지만 개인들이 꿋꿋하게 주가를 매수해서 끌어올린다. 이게 바로 그 코스닥 종목의 특징이라고 하는 점, 그거를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고영이라고 하는 종목도 오늘 내일 모레면 이제 카카오가 지금 거래 정지돼 있다가 내일까지 거래 정지되고 목요일 날 액면이 500원에서 100원으로 재상장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액면 분할이라든가 이런 거는 증권 시장에서 여러 번 경험을 하셨 분들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여가지고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은 뭐 안 드려도 알겠지만 그래도 의외로 이런 걸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 카카오 같은 경우 이미 액분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수요일까지 거래가 정지된 다음에 목요일 날 이제 핵심은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매도를 할 것인가 이런 문제, 언제 매도를 할 것인가 이게 좌우가 될 거고요.
그렇지 않고 카카오가 지금 우리가 50만 원대 한번 볼까요? 카카오가 55만 8천 원에 거래가 정지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약 한 11만 1천 원 정도에서 시초가가 형성이 될 텐데 과연 이때 이미 카카오가 49만 원에서 주가도 10% 이상 많이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11만 원대로 주가가 55만 원짜리가 11만 원이면 이 처음에 액분을 하기 전에 얼마가 올랐는가 이런 생각은 잘 하질 않습니다. 이 시장의 생리가 저가주의인 경우 제가 이 시황동을 통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종목들 5천 원에서 100원으로 액면을 분할했을 때 이 주가 움직임 이런 거하고 곁들여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대표적으로 이 고영이라고 하는 종목이 여러분이 참고하기 아주 좋은 그런 상황이 돼 있거든요. 자, 한번 고영을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4월 7일 날 12만 1,500원에 고영이라고 하면 그 대표적으로 로봇 수술을 하는 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 이제 외국계 자본들이 많이 들어와서 여기에 투자도 했고요. 이제 주가가 12만 원을 할 정도니까 액면가 100원짜리가 12만 원이라고 하면 뭐 어느 정도 가격인지 지금 액면가가 500원이었었죠. 500원이었는데 이게 그 역시 마찬가지로 카카오처럼 사흘간 거래가 정지가 됐다가 오늘 거래가 재개됐거든요. 그러면 12만 원짜리가 5분의 1로 줄어들면 2만 4천 원 정도 그게 이제 정상적인 가격 흐름인데 물론 아침에 그거에 맞춰서 주가가 시가가 붙었다가 바로 3만 원까지 상승을 했었다는 거. 그리고 무려 종가는 플러스 16%에 끝났거든요. 그러면은 2만 8천 원일 때 4천 원이면 우리가 주가가 저가일 때 4천 원은 그렇게 많이 오르는 것처럼 생각이 안 하시지만은 12만 원일 때 16%이면 무려 16,000원 정도의 가격이 됩니다. 16,000원도 넘겠죠. 18,000원 정도. 2만 원 가까이 주가가 상승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12만 원짜리를 하더라도 2만 원 정도 올라가면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4,000원으로 주가가 상승하면 그런 그 많이 올랐다는 부담이 적다는 거. 그래서 28,000원에도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죠. 여기 12만 원 할 때는 왠지 비싸 보여서 안 샀다가 28,000원일 때는 이거보다 훨씬 더 비싸게 2만 원 더 준 거죠. 여기다 5배를 곱하면 정확히 2만 원이 올라왔는데 14만 원에도 지금 사겠다고 매수세가 193만 주.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액면가 500원짜리를 100원으로 낮추니까 회사가 요구한 대로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유통 주식수를 늘릴 수 있다. 그리고 주가도 한 단계 레벨업 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거를 이번 고영이라는 종목이 잘 보여주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제가 코스닥이 지금 1000포인트 도달하면서 기관하고 외국인이 매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들의 조그만 자금의 매수세로 시장이 견조하게 버티는 그런 이유가 뭔지 이거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시장에 매매에 참여하시면 많은 수익 올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시황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